손가락 마디가 점점 굵어지고 아프면 대부분 관절염이겠거니 합니다. 실제로 관절염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손가락 관절염도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 종류가 여럿이고 그 중에 빨리 잡아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은 손가락 마디가 굵어질 때 또는 변형될 때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분하는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고 아픈 분이 많습니다. 마디가 옆으로 휘고 이렇게 휘고 구부러져서 휘고 그리고 뭉툭해지고 막 이렇게 두꺼워지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관절염이겠거니 하고선 다 같은 병으로 여기고 약 먹고 보고 그냥 아프지 않으면 그냥 두고 보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관절염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가장 흔한 퇴행성 관절염, 즉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관절염이 대부분이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일 수도 있고 통풍일 수도 있고 힘줄염이 더 진행된 관절 통증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관절염이란 말 안에는 서로 다른 그런 병들이 들어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역시 퇴행성 관절염이죠. 퇴행성 관절염은 그냥 일 많이 하고 나이 들어서 생긴 겁니다. 관절의 연골이 닳아지면서 생기는데 그냥 연골이 없어지는 거죠. 많이 써서 늙어서. 손가락 끝마디가 굵어지는 것을 이렇게 결절이라고 하는데요. 그 특징적입니다. 이쪽에. 그래서 그걸 해버든 결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중간 마디가 굵어지는 것은 중간 마디 여기가 굵어지는 것, 여기 끝마디 중간 마디가 굵어지는 것은 이것도 퇴행성 관절염일 수도 있는데 중간 마디가 좀 이렇게 굵어지고 하는 것은 류마티스 관절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전혀 또 다른 병입니다.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나이 들어서 연골이 점점 이렇게 망가지는 그런 게 아니라 면역 관련된 병입니다. 면역 체계가 내 관절을 공격해서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 즉 이것은 많이 써서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순전히 병이라는 거죠. 같은 마디가 굵어지는 어떤 경우에는 끝마디가 굵어지면 퇴행성 관절, 중간 마디가 굵어지면 류마티스 관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정확하지 않아요. 그때그때 다르고 끝마디가 굵어져도 류마티스일 수 있고 중간 마디가 굵어져도 퇴행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증상은 비슷해 보여도 벌어지는 일이 전혀 다르고 그래서 치료도 완전히 다른 거죠. 일반적인 소염 진통제로는 류마티스는 잡히지 않고요. 전문 류마티스 약을 따로 써야 됩니다. 류마티스나 퇴행성 관절인 줄 알고 약을 쓰게 되면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면서 계속 병이 진행되게 됩니다. 류마티스도 퇴행성 관절인 줄 알고 계속 소염 진통제만 쓰면 점점 더 병이 진행되게 되죠. 한편 힘줄염이 진행되어서 생긴 그런 관절 통증도 있습니다. 이거는 약 자체가 앞에 그런 류마티스나 통풍같이 이렇게 다르진 않고요. 그냥 퇴행성 관절에 쓰는 그런 약을 씁니다. 근데 힘줄염이 있는 거는 잘 봐야 되는 게 우리가 흔히 다루는 손질환, 그러니까 방아쇠 손가락, 득해류뱅병, 손목 터널 증후군 이런 것들을 같이 동반하기 쉽다는 것을 좀 같이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즉 힘줄에 문제가 생기면 관절염도 동반하는 경우가 많지만 손 관련 질환들이 잘 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마디가 굵어지면 류마티스 아닌가 궁금해요라고 병원에 오죠. 근데 류마티스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드물어요. 많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100명 오시면 1명 될까 말까 그렇습니다. 물론 과거에 진단받은 분들은 꽤 있지만 그분들도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새로 관절염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은 검사를 해보면 100명에 1명도 류마티스 진단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즉 대부분이 나이 들어서 생기는 병이고 류마티스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친숙한 그런 단어이지만 류마티스는 많지 않고 대부분이 퇴행성 관절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류마티스는 흔하지 않다고 그렇게 가볍게 볼 병은 아니고 왜 그러냐면요 퇴행성 관절은 서서히 진행되어서 이렇게 급하게 나빠지는 않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요 좀 다릅니다. 초기에 진단해서 치료를 시작하면 관절이 파괴되는 걸 막을 수가 있고 요즘은 일찍 잡으면 특효약이 나와 있어서 완치되기도 합니다. 처음에. 근데 놓치면요 관절이 점점 파괴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변형이 생기고
통증이 평생 이렇게 가고 약도 독하게 먹어야 되고 그렇게 진행될 수가 있어요. 흔한 퇴행성 관절로만 여기다가 아주 드물게 있는 류마티스를 놓치면 잡을 수 있었던 시기를 놓치고 관절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변형이 오고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간별이 여전히 류마티스하고 퇴행성 관절이 관별이 중요하긴 합니다. 퇴행성 관절과 그러면 류마티스를 어떻게 보냐?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요, 그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어디에 이게 관절이 두꺼워지냐, 그리고 좀 아침에 뻣뻣해지냐, 안 뻣뻣해지냐, 이 두 가지입니다. 퇴행성 관절은요, 주로 이 손가락 끝마디하고 중간 관절에 생기고요. 그리고 류마티스는 여기 손가락 여기하고 중간 마디하고 손목 요런 데 잘 생깁니다. 그래서 퇴행성은 한두 마디 정도, 요 끝마디나 요 두 번째 마디 정도가 오는 경우가 많지만 류마티스는 양손에 여러 마디가 대칭적으로 동시에 붓고 아프고 손목까지 아픕니다. 아침에 뻣뻣한 증상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일을 특별히 안 해도 아침에 퉁퉁 붓고 아프고 그리고 뻣뻣합니다. 그리고 뻣뻣한 게 얼마나 가는가? 보통 한 10분이나 5분 정도 간다 그러면 이거는 류마티스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보통 1시간 정도 이상, 1시간 정도 이상 뻣뻣하다고 하면 이건 류마티스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시간 뻣뻣하면 무조건 류마티스냐? 그렇진 않고요. 많은 퇴행성 관절이 일반적인 관절염들, 보통의 관절염들도 1시간 정도는 뻣뻣할 수 있다. 흔하진 않지만 그래서 아침에 뻣뻣하다. 오전에 뻣뻣하고 오후에 괜찮아요 라고 하더라도 류마티스라고 무조건 몰아붙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류마티스인지 아니면 퇴행성 관절인지는 증상도 면밀하게 봐야 되고 그리고 피검사도 또 잘 봐야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하고 아닌 관절인지 아닌지는 참 증상만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관련해서 피검사를 여러 가지 하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한 두세 가지 정도 하는데 거기다가 더 덧붙여서 한 세 가지 정도 더해서 한 6가지 정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검사를 해도 이게 확실히 류마티스인지 아닌지 알기 어려울 때가 많아서 가장 중요한 건 증상이죠. 그래서 마디가 굵어진다고 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통증이 좀 온다. 그리고 뭔가 다른 손에 뭐 다른 증상들이 같이 온다 그러면은 병원에 와보는 게 좋고요. 보통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퇴행성 관절이에요. 그냥 특별하게 뭐 다른 병, 우리가 꼭 이렇게 개입을 해야 되는 그런 병이 아니라 나이 들어서 생긴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거나 손의 변형이 그렇게 심하지 않으시면 집에서 온찜질, 저는 세면대에 뜨신 물 받아놓고 하라고 말씀 많이 드리는데 그럼 온찜질만 오전에 좀 하고 평상시에 손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습관만 가지더라도 훨씬 낫습니다. 오늘 관절염에 대해서 특히 손가락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닌 거죠. 가장 흔한 퇴행성 관절염은 손가락의 변형이 심하게 올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류마티스 그리고 통풍, 힘줄염 그런 힘줄염과 동반된 관절염은 종류마다 치료가 아예 다르고요. 류마티스와 통풍은 약이 아예 다르죠. 류마티스 걱정 여러분들 되게 많으시지만 사실 류마티스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고요. 진단도 굉장히 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류마티스라고 다 진단하고 그냥 일반 관절염도 약도 류마티스 약을 다 먹이고 막 그렇게 잘못 처방된 적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류마티스인지 아닌지 그 병원에서 굉장히 검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면밀하게 관찰해서 꼭 류마티스인 사람만 주로 처방이 되는 경향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 류마티스라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부분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병원에 꼭 가서 살펴보시고 더불어 동반된 손질환,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방아쇠 손가락, 듀피트렌병, 드케르뱅병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지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손가락 관절염과 동반된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털보 의사였습니다.